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40도 가까운 폭염에 구미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숨진 20대 외국인 노동자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외국인 노동자는 폭염 경보에도 한낮에 일을 했는데 그 시각 같은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노동자들은 퇴근했습니다. 왜 이런 차별이 발생해 목숨까지 잃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미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23살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을 때 한국인 노동자는 없었습니다. 폭염 경보가 9일째 이어지면서 한국 노동자들은 새벽에 출근해서 한낮이 되기 전에 퇴근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조출하고 1시에 마치니까 오늘하고는 그렇게 좀 오히려 좀 덥게 더워서 그렇게까지 잘 못 느끼는데 외국인 근로자들도 알기로 숨진 외국인은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일했습니다. 볕이 가장 강했던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에도 작업 중단 없이 계속 일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노동부는 현장 체감 온도가 33도를 넘으면 2시간 안에 20분 이상 휴식을 갖고 폭염이 심각한 경우엔 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청 조사 결과 이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숨진 외국인은 2022년 초 한국에 입국한 뒤 미등록 신분으로 지내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초안전 보건 교육도 받지 않았을 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 여러 목쓰기에 식염포도 등을 복용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건설 현장의 위험 요소에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몰랐을 것입니다.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이라 해서 사람이 아니라 개처럼 일해야 합니까? 건설노조에 따르면 사고가 난 현장엔 100명 넘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노동당국은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노동자를 적발해 해당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건설 현장마다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지만 노동당국은 뾰족한 대책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어제도 대구 경북에서 18명이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어제까지 대구는 53명, 경북은 146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온열 질환자 수는 1,228명으로 늘었고 이 중 8명이 숨졌습니다. 환자의 44.3%는 60대 이상 고령자였고 81%가 논밭이나 야외 작업장 등 실외에서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역대급 짧은 장마와 이어지는 폭염으로 논밭이 바짝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 기간 경북 북부 지역에 내린 강수량은 평년의 4분의 1도 채 되지 않을 만큼 적었는데요. 앞으로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 가뭄 피해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김경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뙤약볕에 고추잎이 힘없이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고추는 다 자라지 못한 채 일찍이 생장을 멈췄고 병든 고추도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수확 시기가 한 달 있으면 수확을 돼야 되는데 지금 보다시피 고추가 지금 바닥에 완전 붙어 있는 상태가 된 상태고 너무 가물어서 생육이 여기보다 한 2배 이상이 커야 되는 거예요. 지난 3월 초대형 산불로 바로 옆 사과밭을 모조리 잃은 뒤 고추라도 수확해보려 심었지만 이번엔 날씨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고추밭에 물을 주던 호스입니다. 지난 대형 산불로 이 관수시설이 모두 불타는 바람에 지금은 물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댐과 저수지의 저수율도 연일 낮아지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600여 곳의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60.6%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7% 수준에 그치고 있고 안동댐과 임하댐의 저수율 역시 50% 이하로 떨어지며 지난해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올해 경북 북부 지역의 장마 기간은 13일. 이 가운데 실제로 비가 온 날은 단 6일에 불과합니다. 강수량도 65mm에 그치며 평년 장마 기간 강수량 282mm에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7월 7일 안동은 낮 최고 기온이 37.6도까지 올라 7월 최고 기온 급값 역대 4위를 기록하였고 7월과 8월에도 무더위는 지속되어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장마가 짧아진 만큼 폭염 일수는 늘어나고 가뭄도 더 심해질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농민들의 마음도 바짝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그동안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선수와 나이 순으로 1년씩 돌아가며 맡았던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 자리를 놓고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모여 이인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대하자고 합의했는데 권영진 의원이 시당 대회를 열어 당원 선택을 받아보자며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거머쥐려는 경쟁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강대식 위원장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이달 안에 새 위원장을 뽑아야 하는 국민의힘 대구시당. 전쟁의 서막을 알린 건 권영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권 의원은 그동안 합의 추대해왔던 위원장 선출 관행을 깨겠다며 기자회견을 연 뒤 시당 위원장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소수가 밀실에 모여서 형님 먼저 아우다음 하는 식의 낡은 관행을 버리고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당원들이 선택에 맡기는 혁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인선 의원도 급하게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대구 12명 국회의원 가운데 9명이 모여 자신을 차기 시당위원장으로 추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권 의원이 합의 추대 결과를 따르기로 해놓고 입장을 뒤집었다면서 시당의 혼란과 분열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의 대구시장 시절 행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시당위원장은 대구시장처럼 행정을 펼치는 자리는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통합신공항 이전 갈등을 둘러싼 혼란, 특히 지역의 아파트 공급 가행으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정 조성 등 이 모두가 부족한 행정 리더십과 정치 판단 실패에서 비롯된 대가였습니다. 이렇게 난타전이 벌어지는 건 시당 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꾸려지지만 공천관리위원을 뽑는 것도 위원장의 영향이 미치지 않겠냐는 분석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경우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강한 대구에선 공천을 받기 위해 많은 지방선거 후보들이 위원장에 줄 서기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의 공천제도는 특히 대구 경북의 공천제도는 유권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그 사람의 유권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권영진, 이인선 두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에는 절대로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국회의원들이 위원장 자리를 놓고 다투면서 지역 유권자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국내 최초의 실내 육상 경기장으로 주목받은 대구 육상진흥센터가 해마다 10억 원 넘는 적자를 기록하며 재구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잇따르면서 대구시가 센터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1년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대를 유치하면서 건립한 대구 육상진흥센터. 예산 725억 원을 들여 2013년 국내 최초로 실내 육상 경기장으로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명성에 걸맞지 않게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준공 과정에서 실내 웜업장 규격을 갖추지 못해 당시 국제육상경기연맹 공인을 받지 못하며 거센 비판에 휩싸였습니다. 운영 실적도 형편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대관 실적은 66건, 연간 가동률 30%를 넘지 못한 가운데 최근엔 한 해 1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지만 지금까지도 뚜렷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센터 활용도를 높이자는 구체적인 제안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목적 체육 공간으로 개보수해 배드민턴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실내 스포츠 종목을 활성화하자는 겁니다. 대형 공연과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문화예술 공연장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운영 개선을 넘어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과감한 기능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현장 실사 등을 통해 해묵은 난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걸림돌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내 육상의 최적화된 트랙과 층고와 같은 내부 구조를 변경하는 일이 간단치 않은 데다 육상인들의 반대 여론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구의 소중한 자산인 육상진흥센터를 그동안 방치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재도약이 가능할지는 대구시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최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월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전국 평균 2.4포인트 상승한 97로 나타났습니다. 대구는 전월보다 5.2포인트 상승한 94.7로 5월보다 석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기 전 실시돼 이에 따른 영향이 과소 반영됐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재명 정부 집권 이후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과 지속적인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 서구의회가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도시철도 5호선 노선을 바꿔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대구 서구의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공청회에서 공개된 노선대로 5호선이 만평역에서 공단역, 서대구역을 거친다면 서구 교통소외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대구의 중심이자 많은 세대가 사는 서대구로와 북비산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평역, 평리내거리, 서대구역 노선으로 변경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물에 빠진 친구 3명을 구하고 숨진 중학생이 대구의 첫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됐습니다. 대구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자로 인정받은 고 박건하 군을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하고 조례에 따라 특별위로금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9년 대구시의 의로운 시민 예우 조례가 제정된 뒤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것은 박 군이 처음입니다. 중1이던 고 박 군은 지난 1월 달성군 서재리의 한 저수지에서 친구 3명이 물에 빠지자 뛰어들어 모두 구조한 뒤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우수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을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시행합니다.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은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비자를 설계하고 대상자를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로 경북도는 전문 인력 23개 직종과 준전문 인력 2개 직종의 취업 비자 설계를 통해 앞으로 350명의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새 사령탑 김병수 감독 체제에서 K리그 4경기를 포함해 모두 5경기를 치렀지만 아직 승리를 거두진 못했습니다. 김병수 감독이 오는 주말 21라운드 울산 원정에서 승리하면 예전 대구FC 사령탑이었던 이병근, 손현준 감독이 기록한 K리그 5경기째 첫 승과 타이 기록을 쓰게 됩니다. 대구는 K리그 기준 울산 원정에서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해 쉽지 않은 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18일에는 홈에서 김천과 맞대결을 벌입니다. 대구대학교는 어제 경북대학교에서 경북대학교와 경북연구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함께 AI, 소프트웨어 상생 협력을 위한 4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관련 연구 성과 및 콘텐츠 공유, 국내외 기술 및 연구 동향, 정보 교환 및 활용, 공동 연구 및 학술 행사 협력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안동 남호 농공단지와 영덕 제2농공단지가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2개 농공단지 입주 기업 53곳과 새로 입주할 기업은 제한 경쟁 입찰과 수의 계약을 통해 공공 입찰에 먼저 참여할 수 있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과 산업기능요원 지원,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2년간 받게 됩니다.